대통령실 이전 TF 팀장을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임명받았습니다. 대통령 이전에 496억이면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의결했습니다. 143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추가 들어갔죠. 그래서 6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안부, 경호처, 국방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듯이 공무원들 통근비, 경비단, 급식비 이거를 세상에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다 전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96억 원이라고 했어요. 뭐 지피는 게 없어요? 500억에 4억 모자랍니다. 500억이란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돼요? 후보자 아셔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큰일 났어요. 웬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500억은 기재부 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는 기준이 500억입니다. 5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496억 주먹국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알파의 오메가고 본질입니다.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부정행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저 얘기를요? 아니요. 저기, 용산청사에 아니 대한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3월 말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21g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은이 병입니다. 네. 자, 다음 분. 경찰 광역수사대가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국방부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이 그건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골프장에 있는 캐디나 관계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분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 광역수사대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통신조회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갔는지 국회 보좌관 언론인들까지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영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완벽한 민간 사찰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개 의도는 신상 정보 갖고 가서 앞으로 너들 입 닫으라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계속 골프장에서 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봐요. 때와 장소와 시기와 태도가 안 맞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뉘앙스를. 변기 공주라고 조롱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헬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VIP 별장도 있고 보안과 경호가 용이한 계룡에 있는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휴가 때 한번 이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육군본부 근무할 때 계룡대 골프장에 대통령 전용 별장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오셨습니다. 영부인도 자주 오셨습니다. 지금 내로남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군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고 비난을 좀 하던데 정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게 하는 쪽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된 사안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7번이나 쳤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민감한 시기에 쳤다라는 걸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정상 외교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다. 그랬더니 7번 친 거 중에 6번인가가 11월 6일 이전에 친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하야를 했다는 것까지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직접 모셔봤습니다. 골프 안 좋아합니다. 그러던 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골프를 7번 쳤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쳤고 거기에 대비해서 골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고요. 대통령 당선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친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니까 하야까지를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을 정치 공세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닐 거예요. 강원도에 이게 비가 많이 온 게 제가 주말에 골프 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아주 조심하고 저는 뭐 거의 아예 안 가요. 골프 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건 문제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8월, 7월부터 골프를 치신 거를 트럼프 대통령 취미, 그럼 뭐 해리스 그 후보의 취미도 다 뭐 연습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8월부터 당선될 거라고 미리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한미일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을 어떻게 돼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베 총리가 골프 외교를 해가지고 성과를 얻었다는 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골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치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뭐 대통령 골프 친 거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이 대통령님의 골프 논란 이거 뭐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그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PGA는 4명이나 있고요. IMF 시절에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또 여가 활동, 또 우리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무슨 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 이날은 2달에 한 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어요.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라운딩도 하시고 그래서 영광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매주 골프를 치면서 국정을 등한시한다라는 뉘앙스로 어떻게 보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습니다. 제발 좀 뭘 얘기할 때 팩트 좀 우리 장관께서도 확인하고 하세요. 자주 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그러게 종종 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매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지요? 예. 뭐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요.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요 하고 딴 얘기예요? 왜 그런 발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 치세요? 사과 말씀을 하시라고.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장관, 안 되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 그거 판단 안 돼요?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걸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과했다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족군이 부사관들과 골프니 하면서 애민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매주 쳤다라는 그 표현은 매우 적대적인 감정에 기초해서 사실도 아닌 거두절미하고 조건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하세요. 장관의 fun성과 관련된 평가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